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입니다. 오늘은 79번째 시간으로 사명이 있는 사주 예문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사명이 있는 사주 예문을 4번 공부하였는데 이번은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꾹.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사명 중 복사명이 있는 사주로 복사명으로 실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예문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복사명에 대한 이론은 쉬운 6번째와 쉬운 7번째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주를 보겠습니다. 신유, 무술, 갑술, 임신 1981년 음력 9월 26일 신시생으로 음둔, 상강, 하원, 이국, 건명입니다. 동천은 일지, 월지 6궁, 세지 7궁, 시지 2궁, 중궁입니다. 먼저 집안에서 진가원칙에 따른 홍국수 생급관계는 세지 7화 제효, 시지 2화 제효는 중궁 오토 관요를 생하니 재생관이 되고, 중궁 오토 관요는 일지 육수를 가극합니다. 또 일지 육수의 실세는 시지 2화 제효를 충극하고 여세는 세지 7화 제효를 가극합니다. 또 1월지 6궁과 시지 2궁은 공충을 합니다. 천반에서 진가원칙에 따른 홍국수 생급관계는 세지 8목 소녀에서 실세는 집안 7화 제효를 생하니 식신생재가 되고, 여세는 중궁 오토를 가극하니 극관이 됩니다. 또 시지 3목 소녀에서 실세는 집안 2화 제효를 생하니 식신생재가 되고, 여세는 중궁 오토를 진극하니 극관이 됩니다. 중궁 오토 관요는 생극할 곳이 1월지 9금 가극만 있으니 생극작용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천반이기 때문에 생극작용을 하지 않고 집안 오토의 겸황으로 묶이게 됩니다. 이 겸황에 대한 이론은 지난 29번째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 1월지 9금은 시지 3목을 충극하니 도식이 됩니다. 이 명궁에서는 이군 곤궁에 있는 2, 3은 바탕오해인 구금과 복사명이 되는데, 이 경우 유년에서 진궁 삼모군을 만나면 이 삼목이 이화를 생하는 과정에서 곤궁 바탕오행인 구금과 복사명이 되고, 또 간접운인 천반은 삼이구 완전 사명이 됩니다. 이렇게 복사명과 완전 사명이 되니 삼목 소녀가 형충으로 깨지고, 이때 삼목의 생을 받는 이화 제요도 피해를 당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삼목 소녀와 이화 제요에 해당하는 육신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이 사주의 주인공은 유년 34세에서 36세인 진궁 삼목 소녀운에서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였는데, 이 삼목 소녀가 이화 제요를 생하는 과정에서 바탕오해인 구금과 복사명이 되어 결과적으로 삼목 소녀와 이화 제요가 깨지게 되니 배우자에게 문제가 생겨
결국 이혼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주인공은 정신적으로 심한 고통을 겪고 또 교통사고, 낙상사고 등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이 삼목 소녀가 이화 제후를 생하여 식신생자가 되니 결혼을 할 수 있었으나, 이 복사명과 완전사명으로 삼목과 이화가 깨지니 이화 제효에 해당하는 배우자로 인한 어려움과 삼목 소녀에 해당하는 정신적 고통, 사고 등을 겪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진궁에 있는 신과 을은 48격 중 백호 창관격이 되는데, 이 백호 창관격은 신망가패가 되어 신체와 집안을 망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유년에서 백호 창관격을 만난다고 모두 신망가패가 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 명국과 같이 복사명, 완전사명 등과 겹치면, 그 흉격과 겹치면 그 흉이 더욱 확실하게 나타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주를 보겠습니다. 을미, 경진, 갑진, 무진, 1955년 음력 3월 21일 진시생, 양둔, 청명, 하원, 칠국, 건명입니다. 동천은 일지, 월지, 시지, 사궁, 세지, 이궁, 중궁입니다. 집안에서 진가원칙에 따른 홍국수 생극 관계를 보면 세지, 이화, 관기효, 중궁, 오토, 부효, 일지, 사금은 세지가 중궁을 생하고 중궁은 일지를 생하니 세, 중, 일, 진생성국이 됩니다. 이때 세지, 이화, 관기호는 중궁, 오토, 부효를 생하니 관상생이 되고, 또 이화와 오토의 생을 받은 일지, 사금은 생극할 곳이 없습니다. 천반에서 진가원칙에 따른 홍국수 생극관계는 1월 시지, 이화, 관기호는 세지, 사금, 형효를 극하고, 또 세지, 사금, 형효는 중궁, 육수, 소녀를 생합니다. 또 중궁, 육수, 소녀는 1월 시지, 이화를 충극하니 극관이 됩니다. 이 명국은 이궁 곤궁에 이화와 바탕오행 구군만 있어 이 복사명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일종의 불완전 복사명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유년 43세에서 45세인 진궁 삼목 제효운을 만나면, 이 삼목 제효는 이궁, 이화, 관기호를 생하게 되는데, 이 생하는 과정에서 삼목 제효, 이화, 관기효, 바탕오행, 구금, 형효는 복삼형이 성립합니다. 복삼형으로 삼목 제효가 형충을 맞아 깨지게 되는데, 실제 이 명국의 주인공은 이 시기에 지인과 채무관계로, 채무관계가 여러가지가 얽혀서 가지고 있던 많은 부동산을 잃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주를 보겠습니다. 정미병호, 갑자무진, 1967년 음력 5월 22일 진시, 음둔, 소서, 상원, 팔국, 곤명입니다. 동천은 일지 1궁, 세지 2궁, 월지 9궁, 시지 4궁, 중궁입니다. 집안에서 진가원칙에 따른 홍국수 생극관계를 보면 중궁 삼목 제효는 월지 2화,
관기효를 생하니 재생관이 되고, 월지 이화 귀효는 세지 오토 부효를 생하여 관이상생이 되나 영순이에 진생처가 있으니 실세는 영순이 오토 부효를 생하고, 또 시지 칠화 관효는 세지 오토 부효를 생하여 관인상생이 되나 영순이에 마찬가지로 진생처가 있으니 실세는 영순이 십토 부효를 생합니다. 또 세지 오토 부효는 일지 사금을 생하고, 일지 사금은 중궁 삼목 제요를 가극하여 극제가 됩니다. 천반에서 진가원칙에 따른 홍국수 생극관계는 일지 천반 삼목 제효는 세지 천반 이화 귀효를 생하니 재생관이 되고, 세지 이화 귀효는 월지 천반 오토 부효를 생하니 관인상생이 됩니다. 또 월지 천반 오토 부효와 시지 천반 십토 부효는 중궁 천반 사금 형효를 생하고, 중궁 천반 사금 형효는 일지 천반 삼목 제효를 가극하니 극제가 됩니다. 이 명국은 이궁 공궁에 천반 이화와 바탕호행 구궁만 있어 복사명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일종의 불완전 복사명 형태입니다. 유년 46세에서 48세 감궁 천반 삼목 제효를 만나면 삼목 제효는 이궁 이화 관기효를 생하게 되는데, 이 생하는 과정에서 삼목 제효 이화 관기효 바탕호행 구금 형효는 복사명이 성립합니다. 이 복사명으로 삼목 제효가 형충을 맞아 깨지게 되는데, 실제 이 명국의 주인공은 이 시기에 지인에게 투자를 했는데 지인이 투자한 돈을 돌려주지 않아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지인에게 피해를 당하게 된 이유는 그 복시인인 구금 형효가 삼목 제효를 형충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78번째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사주 예문으로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